SNS라고 하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약자이죠. 이것을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것에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이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죠. 스마트폰이 5, 6년 전부터 대중화되면서 SNS의 관심도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접근하는 것이 쉽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비싼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통화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대단한 컴퓨터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훌륭한 기기이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를 식힐 겸 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아래 샷스에는 몇 개의 구멍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바로 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멍이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도 약간의 함정은 있죠. 여러분 답을 한번 머릿속에 저장해 놓고 아니면 종이에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정답과 맞나 한번 맞춰보세요. 우선 정답이 5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맞을까요? 그런데 정답은 7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 목 쪽에 구멍이 하나 있죠. 양손 하나씩 있습니다. 3개입니다. 뻥 뚫린 사수 구멍이 있죠. 그래서 5개인데 이것은 양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합은 7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답을 잘 맞추셨는지요? 머리가 좀 개운해지셨습니까?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SNS를 잘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보시죠. SNS 활용법은 우선 가나다라 마바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은 앞으로 어떤 강의를 할 때나 남한테 이렇게 설명할 때도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NS 99%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가입니다. 가입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SNS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가 이렇게 누설될까? 누가 그것을 악용할까? 이렇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입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면 절대로 어떻게 돼요? 그러한 염려는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비밀번호 아이디는 꼭 어떤 그 플랫폼에 가입할 때 수첩에다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잘 믿고 나는 내일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루만 지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금세 잊어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타내기입니다.
일단 가입을 했으면 거기에 어떤 글을 올린다든지 사진을 찍어 올린다든지 또는 그림을 그려 올린다든지 그래서 나를 거기에 나타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를 나타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그 어려운 지경에 내몰아서 한번 나타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가기입니다. 다가간다는 얘기는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면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온라인상이지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거기에 나타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또 반응이 있겠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랄랄랄라 우리가 너무 긴장하고 목에 힘주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웃으면서 즐겁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SNS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좀 유머스럽고 즐겁고 그러고 우리가 노래 부를 수 있는 합창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 비우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살이를 할 때 많이 듣는 얘기지만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코딩을 앞으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코딩할 때 그 추상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추상화라는 것은 뭐냐? 변두리, 잔가지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핵심들만 집어내는 그러한 능력, 이것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그러는데 버릴 건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 중에 또는 우리의 집안 살림살이에 버릴 것을 버리는 것, 또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 버릴 것은 버리는 것, 그래야만 새로운 것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우리는 항상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보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라는 것은 바로 버리는 과정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꿈꾸고 어떠한 좋은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버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그것이 실현되고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기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합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우리 주변에서 찾으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중에 우리가 열린 문을 찾아야 됩니다. 헬렌 칼라는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 그런데 이 열린 문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그런 눈을 가졌을 때 그 열려져 있는 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어려운 가운데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열린 문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SNS 활용하는 면과도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극기복리의 위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자기를 극복하는 것. 여기서는 좋은 자기가 아니죠. 나쁜 자기를 극복하는 것. 욕심 많은 자기, 감사할 줄 모르는 자기, 이러한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예로 돌아가는 길이고 그 예라는 것이 바로 인이고 결국은
사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